자, 냉동인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토끼 뇌를 급속하게 얼렸다가 다시 해동시켰는데 조직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미리 답변부터 말하자면요, 진짜 과학자들 냉동인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몇 주 전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국내 두 번째 냉동인간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 냉동인간은 몇 년 전에 있었죠. 80세 할머니 옥체를 그 냉동 상태로 보존해서 미래에 희망을 걸고 첫 번째 냉동인간이 탄생했었는데, 최근에 한 50대 남성이 암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보존하고 싶다라고 의뢰를 해서 그 냉동인간으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소식을 듣고, 아니 저게 뭐지? 냉동인간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나? 냉동인간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셨을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이 두 케이스는 크리오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냉동인간을 시켜주는 회사 의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TBS TV에서 신박한 벙커라고 지금 1년 넘게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에 요 크리오 아시아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건국대 김시훈 교수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생생하게 전해들은 소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냉동인간이 2명밖에 없는데 전 세계의 냉동인간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냉동인간으로 자기를 얼리기 시작했을까? 최초의 냉동인간은 196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심리학과 교수 제임스 배드포드 교수가, 이분 역시 치료할 수 없는 암에 걸려서 본인을 냉동인간으로 보존해 주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제임스 배드포드 교수님 이후로도 현재까지 미국과 러시아 전 세계를 합쳐서 수백 명, 어느 소스에 따르면 500~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실은 1960년대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냉동인간을 시켜주는 회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파산했습니다. 이때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던 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100년 넘게 그대로 살아있는 회사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갔지만, 회사들이 사실 오래 살아남는 게 생각보다 100년 넘게 살아남는 건 어려운 일이라서, 어쨌든 아직까지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00~6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 최대한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그 냉동인간 보존을 시켜주는 센터로 이동을 하고요, 그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심폐소생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인공적으로 호흡과 심박수를 다 조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혈액을 포함해서 온몸의 수분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동결 보존제가 들어간 다른 액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급속 냉각을 시킵니다. 바로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넣어서 급속 냉각을 시켜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냉각 탱크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사람을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맨 밑에 머리가 들어가 있고 맨 위에 다리가 올라와 있는 형태로 거꾸로 넣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게 혹시라도 액체 질소가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냉각 탱크가 조금 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부터 이제 기체가 되면 날아가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조금이라도 이 액체가 빠지게 되면 이제 발부터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발이 드러난다. 그럼 발은 썩겠죠. 발이나 무릎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나중에 기계나 그 이식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냉동인간을 선택하실지 안 선택하실지 모르지만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얼리기를 원하느냐, 요거는 사실 짐작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불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인간 예약을 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파서 의뢰한 분들 말고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한데 그런데도 나 꼭 냉동인간을 보존시켜줘 라고 의뢰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 라고 예측을 했던
레이 커즈와일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냉동인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초지능에 대한 책을 쓴 또 인공지능 분야의 자주 인용이 되는 전문가죠. 닉 보스트럼 교수도 자기는 죽으면 꼭 냉동인간을 보존해달라라고 이미 예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터미네이터 시나리오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와서 인간을 말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 이거에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을 냉동인간으로 얼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동인간으로 얼리는 기술이 또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우주여행을 꿈꾸는 분들 역시 냉동인간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화성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은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멀리까지 가게 되면 또는 태양계 밖으로까지 탐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냉동인간 상태로 도착지에 거의 다 와서 깨어난다. 이런 걸 이제 SF 시나리오에서 많이 보는데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냉동인간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벌써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인 유명한 분들도 나 냉동인간 시켜달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냉동인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정말로 내 세포와 조직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부터 말하자면요. 진짜 과학자들, 정말 이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냉동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걸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이비 과학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야가 있는데 냉동 생물학 분야가 있어요. Cryobiology. 이건 진짜 유망한 연구 분야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만나고 왔던 김시훈 박사님 말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냉동 생물학에서 어떤 몸의 장기들을 얼렸다가 다시 해동시키는 기술은 이식 수술에도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냉동 생물학은, 그러니까 크라이오바이올로지는 굉장히 실제로 유망하고 많은 흥미로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 분야고요. 냉동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얼렸다가 녹여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리라 믿거나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냉동 인간 분야입니다. 사실 실제로 냉동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냉동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허황된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그냥 장례를 치러준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를 미라 상태로 보존시켜주면 내가 언젠가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피라미드 관 안에 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과학계에서는 과학으로 보지 않고 사실은 이건 사이비 과학으로 보고 있는 트렌드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죠. 왜 얼렸다가 다시 녹이면 살아날 수 없는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속 냉동시켰다가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금붕어를 갑자기 얼리고 다시 녹이면 금붕어가 다시 깨어나더라. 이런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요. 금붕어 케이스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얼렸지만 얼음처럼 보이지만 금붕어가 닿아 있는 안쪽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얼은 게 아니죠. 진짜로 얼렸다가 아주 오랫동안 얼렸다가 깨어나게 하면 금붕어도 죽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맥주를 냉동실에 얼려본 사람 또는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려본 사람 알죠? 페트병 터지죠. 맥주병 깨지죠. 그 이유는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대략 10%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의 세포 막 파괴가 되겠죠. 신경세포가 다 파괴가 되면 뇌가 작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얼린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가장 어려운 게 해동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녹일 때 몸 전체가 동시에 녹으면서 깨어나야 이게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를 얼려놨다가 구웠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따뜻하게 구워지는 게 아니라 바깥은 타고 안에는 아직 얼어있는 상태. 근데 이러한 것이 해동할 때 몸에 일어난다. 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동이 잘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대회도 열어요. 어떻게 조직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얼렸다가 깨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 미국의 브레인 리저베이션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5년, 2016년에 토끼 뇌를 급속하게 얼렸다가 다시 해동시켰는데 뇌세포랑 조직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정말 보존이 잘 된 상태에서 녹이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또는 뭐 포유류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얼리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 죽는 이를 알고 있어요. 곤충 그리고 일부 거미, 실제로 저도 실험을 하면서 메뚜기 여러 마리를 얼리고 언 상태에서 얘한테 전극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얼음 속에 얼려놨다가도 녹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막 걸어 다녀요, 거미가. 자, 그럼 곤충의 경우에는 어떻게 얼었다가도 이게 죽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곤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는 특정 메커니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슈퍼쿨링이라는 걸 사용한대요. 슈퍼쿨링이 뭐냐면요, 이 물이요, 보통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근데 물이 0도씨보다 훨씬 낮아져도 얼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고체가 되기 위해서 결정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짜라락 고체처럼 변하는 건데, 그 결정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 물이 액체 상태에서 0도보다 훨씬 낮은데도 계속 액체 상태로 남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걸 슈퍼쿨링이라고 하는데, 곤충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액을 이런 형태로 슈퍼쿨링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얼어도 슈퍼쿨링을 통해 가지고 세포 같은 것들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류나 양서류의 경우에는 사실 신경이 절단이 되거나 파괴가 돼도 재생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파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살짝 파괴가 된 것들이 금방 재생이 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는 얼렸다가도 살아나는 예가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더라도 100년 후에, 뭐 50년 후에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 기술을 선택하겠는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냉동인간 보존은 인간의 되게 오만한 생각이고 헛된 꿈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는 기술에 돈도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지구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태어나고 있고 지구의 환경은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언제 살릴 수 있을지 모르는 허황된 기술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비용을 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그때 방송 촬영하면서 했더니 옆에 계셨던 아나운서님이, 아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냉동인간 하시겠다고 한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의뢰하지 않았나? 우리 둘 다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이런 꿈을 꾸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뭔가 또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케바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저라면 저 스스로를 얼릴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냉동인간 기술이 있다, 미래 과학기술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다, 걸어보시겠습니까? 냉동인간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를 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TBS 신박한 벙커 팀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또 나눠주셨던 김시훈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